다음에 금생여수하고 옥출곤강이라. 그러니까 쇠금 날생 고울려 물수 구술옥 날출 매곤 매강. 매곤 매강. 자, 우리 금이라는 글자 보면은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한자를 딱 쓰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모을집자예요. 우리 삼합집이라는 말도 써요. 삼합. 셋이 합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뭡니까 이게? 윤자 이게 윤. 여기다 인변을 쓰면 일륜윤자가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큰 윤자인데 이게 뭐냐면 요 글자가 뭐냐면 요건 책이에요. 책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책. 우리가 법전할 때 보면 이렇게 쓰고 상을 이렇게 썼어요. 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옛날 고전 속에 선현들의 그런 언행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우리가 어떤 윤리니 규범이니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을 모은 거예요. 예. 여기다가 여기 말씀 원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논의할 논자죠. 의논할 논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의 책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 이게 논할 논자죠. 논할 논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어디요? 여기 그러니까 쇠금자. 여기 모은다는 뜻이에요. 이게 삼합집. 이게 한자예요. 집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여기에 흑토자가 들어가는데 8팔자를 썼어요. 땅 속에 요 점 2개 찍은 건 뭐냐면 쇠,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 땅 속에 금이 모여있는 그런 뜻이에요. 땅 속에 금이 모여있는. 그게 쇠금자입니다. 쇠금. 본래는 이제 금인데 우리는 성을 얘기할 때는 김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전하는 말에는 본래는 금씨인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금극목 되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오행으로 금극목이잖아요. 금극목. 우리 금이라고 부르지 말고 김이라고 해가지고 김씨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금유신인데 김유신이라고 같아요. 쇠금 날생자. 날생자 이렇게 쓰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덮을멱자 갖고 썼는데 여기 옛글에 보면은 쌍날철자에다가 흑토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싹이 막 나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쓴 것이 이제 덮었다. 땅에 덮어 있는 게 바로 초모가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날생자를 이렇게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녘병자를 이게 생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남녘병자를 여기에 사슴녹자를 쓴 거예요. 사슴녹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밝은 것이 뭐냐면 사슴의 이 뿔이 쌍으로 나와서 이게 사슴의 뿔이 이 쌍으로 이렇게 막 나온 것을 그것을 형상한 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고울려라고 했지만은 본래는 걸릴 리자의 뜻이에요. 우리 주역에서는 리어라고 읽지 않고 리라고 읽어요. 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 이걸 갖다가 고리 이렇게, 고구려 이걸 고구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고리가 무슨 뜻이냐? 태양이 높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태양이 높이 걸려 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곱다라는 뜻으로 사슴을 취해가지고, 사슴은 머리가 이게 머리에 막 뿔이 막 성하잖아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슴은 십장생 중에 한 동물이에요. 사슴은 정이 충만한 동물이에요. 우리 이 사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정기신이라고 하죠. 정기신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 정이 충만한 동물은 정이 충만하면 오히려 음욕을 일으키지 않아요. 네, 음욕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슴은 1년에 한 번 교미한답니다. 1년에 한 번. 기가 성한 동물. 기가 성한 동물은 거북이라고 해요. 거북. 사람이 기가 성하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연구는 뭐 수명이 끝도 없죠. 5,000년 묵은 거북도 있다. 5,000년 묵은 거북을 신구라고 하고, 만년 묵은 거북을 영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거북이 되면은 이 거북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슬만 먹고 산다. 그래서 이 기가 성하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이 성한 동물, 정기 신할 때, 이 신이 성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학이에요. 학. 이 신이 성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잠자지 않고서도 피곤한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피곤한 줄을 모른다. 여기는 정이 충만한 이 사슴. 정이 충만하면은 머리가 그냥 벼슬이 막 생깁니다. 우리 날짐승이 주로 머리 여기에 벼슬 같은 게 생겨요. 닭벼슬 하듯이 그런 게 생깁니다. 여기는 동물인데 들짐승이지만 머리가 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기가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아까워서 그냥 녹용으로 다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자, 수는 이렇게 씁니다마는 여기는 한 가운데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양쪽으로는 꺾어져 있는 글자예요. 본래 우리가 요것도 숫자죠. 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좌우 쪽에는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는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요 한가운데는 늘 중을 얻은 자리. 여기는 계속 이어지는 자리죠. 이게 한가운데가 끊어지면 그때는 물줄기가 끊어지는 것이지. 여기 가운데가 이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저기 나중에 바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생 여수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은 여수에서 생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주어가 금이고 생은 화로고, 그죠? 여수는 어디 지명을 나타나는 곳이죠. 금은 여수에서 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한다면은 어디에서 하면은 어조사 어자를 써요.
금생어 여수하고 이렇게 금생어 여수라.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네 글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보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허자 같은 것은 다 생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금은 여수에서 생하고 여기 여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수는 운남성 영창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운남성. 네. 다음에 금생여수하고 옥출곤강이라 이게 구수록자를 썼어요. 자, 금은 그러니까 여수에서 생하고 나오고 옥은 곤강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네, 옥은 곤강에서 나온다. 우리 옥이라는 글자가 이게 임금왕자도 되고 구수록자도 돼요. 이게 우리 주역에 보면은 이 건괴 주역의 건괴를 옥으로 비유를 합니다. 옥의 상으로 보기도 해요. 순양이고 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순수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돌은 돌인데 순수한 돌. 또 순수한 것이 또 금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건괴의 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국자를 쓸 때에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을 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용상은 용상이라고도 하지만 오간이라는 말도 쓰죠. 구수록자, 옥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임금이 앉는 자리를 이 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임금 왕자와 구수록자를 구분을 해요. 예전에는 같이 그냥 쓴 건데 구분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떤 한자를 쓸 때 변으로 쓸 때 우리가 이제 요걸 하면 구수록변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구수록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구수록변으로 말할 때는 이제 5획으로 치는 거예요. 글자는 이렇게 써도 5획으로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임금 왕자로서 이제 구분 짓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이 임금 왕자는 뭐냐면 3획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팔괘의 상처럼 건괘의 상이에요. 위는 하늘을 뜻하고 아래는 땅을 뜻하고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천인지 요 삼재를 뚫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삼재의 도를 뚫은 사람이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왕은 왕도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왕도. 왕도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인정을 행하는 사람. 인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정사를 펼치는 거예요. 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인정이에요. 이 인정을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 불인지심.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불인지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인. 이게 불인이 뭐냐면 참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참아할 수 없는 마음. 네. 아니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늘 바르게만 가지를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또 죽인다든가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참아할 수 없는 마음이야. 마음은 참 이렇게 갖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갈라가질 않거든. 그걸 참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정사를 펼치는 걸 인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참 정치 극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로는 국가를 얘기하지만은 작게로는 가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도 소사회예요. 애비가 애비다워야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속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이렇게 딱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정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조정정자예요. 의무에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의로서 상대를 대하잖아요. 잘못하면 벌도 주고 막 하지만은 근데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리보다는 그냥 은정을 앞세우고 혈연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됐어도 그냥 감싸 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도는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어요. 예, 이 집안을 명문거족으로 키워나가려면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이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애비라는 사람이 자식을 대할 때 그 가정을 끌고 나가는데 내 욕심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어려운 거지요. 이것은 부모가 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덕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좀 타고나는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공부를 통해서 매자 필명하이며 어리석은 자 반드시 지혜롭게 되고 유자 필강이라 나약한 자 반드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학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부의 목적이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내 인생에 바른 길일까?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밝은 지혜의 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은 나약했지만 이제 점점 학문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학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아무리 사람이 공부해도 근성은 못 버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탄식사로서 한 얘기고, 사람은 어쨌거나 학문을 통해서 나의 기질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학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대로다. 그건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행동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확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학문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물에 이제 선생님이 물을 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쏙 자라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데기가 계속 자다 보면 오늘 나방이 되는 거예요. 되기는 되는데 그 과정에서 꼭 나의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평소에 습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습도 역시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갇혀 있고.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생활 습관은 내가 고쳐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이건 내 인생에서 이거 정말 큰 장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고쳐야죠. 근데 뭐 안 고쳐도 뭐 될 정도, 뭐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하여튼 그 사람이 게으른 거고, 게으른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옛글에도 보면은, 성상근이요 습상원이라.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서로 비슷해요. 성인 본부할 것 없이 서로 비슷해요. 근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막 천양지차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는, 그건 뭐 때문이야? 습 때문이에요. 습. 어려서부터 부지런한 사람은 나중에 유복한 삶을 누려요. 이 습으로 서로를 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멀게. 이 초중등학교 때는 뭐 머리 다 박박 깎고서 저놈이 누군지 뭐 똑같은데, 이제 10년, 20년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류 계층에서 그냥 유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어디 습한 데나 다니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뭐 때문이냐는 얘기예요. 요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게 이 옥이라는 글자와 요 임금왕자를 옛날에는 달리 썼어요. 옥은 천지인 삼재가 똑같은 균등한 그런 어떤 상을로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수록자 쓸 때는 요게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구수록자는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임금왕자는 이렇게 썼어요. 임금왕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사람짜리죠? 사람짜리예요. 천자란 하늘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하늘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중국에 어디 저기 우리 공자 무덤 있는 데도 보면은 공자의 시호가 대성, 지성, 문선, 왕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네, 썼는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썼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요건 구수로의 뜻이고, 요건 임금왕자의 뜻이에요. 네. 공자는 왕으로 칭호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에게 예를 표할 때는 국궁사배를 합니다. 천자에게 예를 갖추듯이 국궁사배를 해요. 자, 출자는 날출자예요. 날출자가 뭐냐면, 본래 쭉 긋고, 이렇게 긋고, 요 날출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게 입 벌릴 감자예요. 땅이 열려있는 그런 뜻이에요. 땅, 구덩이 감자. 구덩이 뜻이에요. 땅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여기에 쌍날 철자를 쓴 거예요. 쌍날 철자. 그러니까 땅 위에 싹이 나오는, 그래서 날출자로서 나온다라고 하는 날출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쓸 때에 글 쓰는 순서가 이렇게 쓰고 딱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빨리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산자가 둘이 겹쳐 있는 거예요. 거기 날출자의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또 응용을 합니다.
매산자 둘로서. 곤자는 이게 매곤자인데 곤륜산을 뜻하는 거예요. 곤강 할 때 곤륜산. 우리 이 땅은 물 아니면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풍수에 보면은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산으로 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자리는 그냥 물로 보지만은 물 벗어난 자리는 다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걸 또 용이라고 해요. 산을 우리는 용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산 이렇게 뻗어 나가는 모습 보면은 그냥 뱀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각을 뻗고 있어, 그냥 막. 나중에 혹시 꿈 꿨을 때 아무리 용이 커도 뱀이 다리가 없으면은 이건 뱀이지 용이 아니에요. 예? 예. 뿔도 있어야 되고 비늘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이게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거대하긴 한데 다리가 없으면 이건 뱀이지 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 예전에는 이 땅의 가장 중심지를 어디로 봤냐면은 곤륜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산의 조종이다 이런 말 써요. 예, 백천의 조종은 바다고, 예? 백천의 조종은 바다고, 만산의 조종은 곤륜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자를 보면은 매산자를 썼어요. 매산자에다가 맞곤자 쓴 거예요. 날일자에다가 견줄비자 쓴 거예요. 예, 우리가 형제를 갖다가 곤제라는 말도 써요. 곤제. 예, 곤제라는 말 써요. 이 곤은 뭐냐면 형을 뜻하는 글자예요. 자, 우리가 여러 형제들 중에 맨 첫 번째 장자를 대개 부모지차다. 부모 다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큰 형을 갖다가 아버지 서열로 그냥 막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부모지차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날일자에 견줄비자예요. 근데 큰 형은 말하자면 우리 태양 같으신 우리 아버지의 견줄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맞곤자로 이렇게 써요. 맞곤자. 그러니까 이게 산 중에서도 가장 중심 되는 산이 곤이다 이런 얘기예요. 곤이다. 우리가 매광자를 이렇게 써요. 매광자는 이렇게 덮을명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요건 뭐냐면 이게 그물망자예요. 옛날에 그물은 우리가 본래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그런데 여기에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넉사자로 그냥 쓰기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허물죄자 이렇게 쓰잖아요. 허물죄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비는 비리를 행하는 자 그물질을 하는 거야.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허물죄자의 뜻이에요. 이것도 그물망자에다가 여기다가 망할 망자 쓰면은 요건 없을 망자, 예? 이건 그물 망자라고 하죠. 여기다 망자 쓰면은 그물 망자예요. 근데 여기다 매산자를 쓰면은 매강이에요. 매강. 예. 산을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산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산은 봉우리 봉자를 이렇게 써요. 봉우리 봉자. 이건 봉우리가 하나 있는 것을 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여기 봉우리가 이렇게 2개, 3개 이상 여러 봉우리들을 합쳐서 우리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그러면 여기 요 매광자는 요거 산은 산인데 그물처럼 쭉 늘어선 산. 요걸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곤강이다. 옥출 곤강이다. 이제 옥은 주로 곤륜산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금은 여수에서 많이 나오고 옥은 곤륜산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요 대전 지역이 왜 대전이라고 했을까? 대전을 옛날에는 태전이라고 했어요. 태전이라고 했어요. 콩태자를 써가지고. 왜 여기를 태전이라고 이렇게 명했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가장 중심지를 곤륜산으로 잡아요. 곤륜산으로부터 맥이 이 동쪽으로 세 갈래가 뻗어와요. 그걸 뭘로 증명을 하느냐? 동쪽으로 큰 강이 두 강이 있어요. 그죠? 강이 두 강이 있어요. 황하와 장강. 네. 그러니까 황하와 장강 사이에 땅이 세 갈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산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게 산 맥이 물이 지나가면은 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 동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오면서 물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륜산으로부터 이 세 갈래 이 용맥 중에 산맥 중에 한 갈래가 흘러가지고 저기 백두산 가서 결렬을 해요. 그 사이에는 누가 물이 끊어지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을 타고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금강산도 만들고, 태백산도 만들고, 소백산도 만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다시 또 한 갈래가 쭉 서쪽으로 뻗어가지고 속리산도 만들고, 더 내려와서는 덕유산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지리산까지 가요. 지리산까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옛날 선비들이 곤륜산 봉우리가 72봉우리인데 그 72봉우리가 지리산에 와서 결렬을 했다. 그래서 지리산 봉우리도 역시 72봉우리로 얘기해요. 72봉우리.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덕유산으로 해가지고 또 한 갈래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와요.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저기 진안에 이제 마이산을 통해가지고 더 올라와요. 어디로 오느냐? 여기 이제 금산에 진악산. 진악산이 있어요. 금산에 거기 진산 진악산이에요. 거기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대둔산을 만들어요. 대둔산에서 여기 노은산, 개태사, 여기 뒷산이 뭡니까? 천호산이죠. 천호산이에요. 천호산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양정고개. 거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좋은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천마 시풍 혈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뛰어가지고 국사봉을 만들어요. 향한리 국사봉. 그래가지고 그것이 더 올라가가지고 조그마한 옥녀봉 하나 만들면서 상제봉까지 가는 거예요. 상봉. 왜 우리 계룡산 꼭대기 보면 막 뭐예요 그 무슨 송신탑인가 뭐 있죠. 예. 그러면서 용이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획 돌아서 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신도한 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신도한 터를. 그래서 이 저기 신도한 터를 만들었을 때 그 향이 어떻습니까? 남쪽을 향하고 있죠. 이게 용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신도한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자기 조상을 돌아보는 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룡 고조형이다 이러면 용이 획 돌아가지고 회룡이 돼가지고 돌회자.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돌아보는 격이다 이렇게 해서 회룡 고조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전은 그럼 어떤 곳이냐? 재미나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죠. 대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 계룡산 상봉에서 비가 딱 내렸을 때 그 비가 흘러서 신도한 그 뜰을 적셔요. 거기서 만들어진 내가 뭐냐면 두마천이에요. 두마천. 네, 이 두마천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대둔산의 물과 만나가지고 북쪽으로 다시 가요. 예. 그래서 여기 진잠, 예? 예. 진잠천이 돼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여기 갑천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갑천. 여기 유성에 보면 여기 갑천 있죠? 바로 앞에 갑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저기 신탄진 쪽으로 가가지고 대청댐 호수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 물이 합수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부강이라고 하는 곳이 부강. 예, 부강 쪽에. 거기 넘어가면 이제 저기 세종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또 돌아가지고 공주로 흘러가요. 그게 이제 금강이에요. 금강. 이 금강이 이제 부여를 가서는 이제 백마강이라고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강경을 거쳐가지고 군산을 거쳐가지고 서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곤륜산으로부터 한 바퀴 핑 돌아가지고, 덕유산에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 한 바퀴 빙 돌잖아요, 이게. 산태극이에요. 물도 흘러가지고 또 한 바퀴 빙 또 거꾸로 돌아가서 또 서해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룡산을 산태극, 수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은 어떤 곳이냐? 아, 요 태극 기운을 먹으면 요 물줄기가 대전 뜰을 적셔요. 그래서 태전이라 하는 거예요. 콩태자, 태극태자 써가지고 태전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태전이 바로 그런 기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여러 꽃 중에 꽃 씨앗 보면은 태극 형상을 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혹시 아세요? 네? 무궁화요. 그게 무궁화. 무궁화 씨앗 보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궁화 씨앗이 털도 나 있고, 참, 요 나무 이름을 갖다가 꽃 이름을 무궁하다는 이 태극이 무궁의 뜻이잖아요.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고,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고, 그냥 궁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궁함이 없다. 이게 무궁화예요. 이름을 갖다가 무궁이라고 진 거 보면 참 잘 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무궁화 꽃이 언제 펴요? 네? 여름, 하지 이후, 하지 이후로 펴요. 말하자면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한다면 하지 이후를 후천이라고 해요. 이 태극 기운은 후천의 기운 받는다는 얘기예요. 후천의 기운을 받는다. 여기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후천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부를 이루려면 대전으로 가라. 대전 중에서도 유성으로 가라. 왜냐? 요 유성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마을을 보든지 어떤 도시를 보든지 간에 뭘 보냐면은 내가 어떤 마을을 들어가 살려고 한다면 맨 처음 뭘 보냐면은 이 마을에 수구가 어디일까? 물 빠져나가는 곳. 요걸 수구라고 해요. 물수자 입구자 수구라는 말 써요. 그런데 여기 대전 지역을 보면은 모든 물들이 우리 금강의 물줄기 근원이 어디로 봐요? 네? 장수 쪽에서 봐요. 장수의 물줄기가 와가지고 저 장수의 저 뜸봉댐, 저 뜸봉샘, 네. 그쪽에서 한 갈래 저쪽에는
저기 섬진강 쪽으로 흘러가고 한 갈래가 흘러가지고 이게 무주, 영동을 거쳐가지고 옥천을 거쳐가지고 이게 대청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집을 진다라고 할 때에도 지금 천장문 나가면서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는지 지금 모르겠네, 지금. 이게 너무 내가. 자, 이게 격가지로 나가네, 자꾸. 아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자,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평지에다가 집을 지을 적에는 주변의 물들이 나를 향하는 쪽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야 불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을 취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집을 졌는데, 이 주변에 흐르는 물들이 다 쭉 빠져나가는 형상을 취하면은 이건 이 부가 모여들지 않는 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들이 다 여기 이제 유등천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유등천, 대전천, 거기 삼천이 있잖아요. 네. 이 물들이 다 북왕 쪽으로 빠져나가, 신탄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유성에서 바라보면은 대전 지역에 그 물들이 다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저기 보문산도 참 저기 좋지만 보문산에서 이쪽에서 대전을 바라면 등 돌리는 모습이잖아.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처럼 돼버리잖아요. 네? 반면에 유성 쪽에서 보면은 물들을 다 받아먹잖아. 그렇잖아요? 벌통이 6개래요. 네? 벌통이 6개. 그래요. 거기에 참 자운대 터도 보면은 참 기맥힌 터예요. 거기도 금병산 12봉이 거기에 펼쳐져 있고, 귀인이 거기 앉아있는 형국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참 군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 군부대가 들어선 것이 참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이. 자, 하여튼 여기가 태극기를 받은 곳이에요. 태극기로.